국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도 쉬지 못하시고 바쁘게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상호 관세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제외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면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그 미국 시간으로 현재 그 금요일 밤에 그 미국 세관에서 그 스마트폰하고 뭐 컴퓨터 그다음에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같은 한 20여 개 정도의 품목이 되는 모양인데 이거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걸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트럼프가 조금 이제 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상무장관, 그다음 무역 대표, 그다음에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일요일 날 계속 그 미국 방송에 나가서 그런 거 아니다. 관세 품목이 상호 관세 품목에서 부문별로 옮겨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현재 시간으로 월요일쯤에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 부문 이것도 이제 그 부문별 관세 포함시키는 거를 얘기를 할 거다. 글로 갈 거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계속 미국이 조금 이제 뭐 수치도 더 안 높아진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데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아니다. 후퇴 없다. 관세 범주로 옮기는 거라고 이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안 봐준다. 그리고 특히 중국은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지난 주말도 그랬지만 중국에서 이 정도면은 일기 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먼저 이렇게 해서 뭐 통화도 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중국이 지금 움직이질 않거든요. 한번 해보자. 관세도 지금 보복 관세도 125%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조금 좀 공이 지금 넘어가 있는데 그놈 공이 도무지 넘어오질 않으니까 조금 좀 백악관이 좀 초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물론 이것도 뭐 전략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밀당이 계속되는 걸로 보입니다. 초반에 이런 발표가 이제 나왔을 때는 애플, 뭐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그렇고 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호재성 뉴스다라는 분석이 좀 있었는데 두고 봐야 된다. 이제는 약간 이렇게 입장이 좀 선회가 된 걸까요? 분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러트닉 상무장관도 일요일 날 그 ABC 방송 대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호 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은 반도체 부문 관세에 포함될 거다. 그리고 뭐 반도체 관세가 늦어도 한 달 안에 뭐 발표될 거라는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것들, fundamental things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반도체가 미국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시킬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를 옮기는 거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자꾸 설명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중국이 좀 저렇게 계속 버티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초조감 같은 게 읽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정해지면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처음에 발표할 때 어떤 단어나 이런 혼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계속. 근데 뭐 트럼프가 계속 뭐 이렇게 SNS에다가 그런 식으로 막 올리고 그다음에 참모들이 그걸 또 수습하고 뭐 이런 식의 되는 상황에서 조금 좀 뭔가 좀 엇박자가 아닌가도 싶은데 그것도 전략 또 뭐 배드캅 굿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또한 전략일 수 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시작하면서는 어쨌든 현재 시각 14일 발표니까요. 이 스마트폰, 컴퓨터 비롯한 전자제품에 관련된 관세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잘못을 바로잡는 작은 조치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중국 얘기죠.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이 중국 쪽 반응을 보고선 아니다. 후퇴 없다 이렇게 거듭 본인이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문답 형태로다가 이제 홈페이지에 입장을 올렸는데 이제 그 전자제품 이제 상호관세 대상에서 이제 빠진다는 공지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무부 대변인이 잘못을 바로잡는 작은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일 일부 무역 파트너에 대한 고액 상호 관세 잠정 중단, 90일 중단 발표했었죠. 그렇죠. 거기에 이은 두 번째 조정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미국이 상호 관세라는 일방적인 상호 관세라는 잘못된 처사를 수정하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아마 트럼프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거듭 교통정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게 미국이 처음부터 좀 잘못된 걸 발표했고 이걸 수정하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죠. 수정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중국에서 중국은 얘기를 하니까 하거든요. 이제 미국이 네. 그게 아니라고 이제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이 세계 무역기구 총장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통화를 해서 네. 이제 중국 그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통화하면서 미국 상호 관세가 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특히 개도국 피해가 크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세계 무역기구의 그 최혜국 대우하고 차별금지 같은 핵심 규칙도 흔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그 일방주의, 보호주의, 괴롭힘에 맞서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계 무역기구 총장도 이제 조금 좀 약간 톤다운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역기구 그 WTO 틀 안에서 분쟁을 적절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준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좀 우회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노골적인 경고도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왕이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베이징에 온 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이제 다자무역 체제 기존 질서를 대놓고 무시한다.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국제사회가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역사바퀴, 수레바퀴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오염수에 관련된 얘기도 오고 갔죠. 아무래도 이제 네.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이제 사무총장이니까요. 이란 핵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영국, 호주고 핵 잠수함 협력 문제 있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처리하는 데서도 객관성, 중립성을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관세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반도체, 전자제품 이렇게 품목 관세 얘기가 새롭게 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타임라인으로 이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는지 먼저 정리를 해드렸는데 관세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125%대 145%가 된 거고 서로 그렇죠. 여기서는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거죠. 서로 이제 숫자는 네.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는 식의 그런 그러니까요. 이제 해서 이제 이 정도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다음은 이제 걱정들 하는 게 이제 비관세 장벽 쪽으로 진짜로 가는 거 아니냐. 환율 문제 환율. 벌써 미국에서 시비를 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글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OK 목장이 결투한 영화 같은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 의미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눈 깜빡임 뭐 어느 쪽이 뭐 먼저 코피가 터지느냐 뭐 이런 건데 어쨌든지 그래도 당분간 계속 대화는 모색할 거다. 하지만 단기간에 지금 특히 중국이 저렇게 버티기 때문에 단기간에 타협, 특히 정상 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그 관측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네. 그 베이징 국빈관에서 만났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관세 전쟁이 뭐 승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를 고립시킬 거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이런 걸 뭐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이제 관영통신 신화가 보도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그 전날 시진핑을 매우 존중한다. 좋은 결과로 끝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약간 꼬리를 내렸죠. 네. 그래도 지금 중국 움직임을 보면 뭐 조만간에 이렇게 뭔가 좀 본격적인 접촉을 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 CNN 보도를 보면요, 이렇게 어떤 그 미국 쪽에서 고위급 통화 같은 걸 원하는 모양인데 중국이 그것도 지금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이 공이 넘어갔는데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은 역력해 보이네요. 사실 뭐 러트닉 상무장관도 지난주에 우리는 손해볼 거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이 팔기 때문에 네. 고일 관세가 서로 높지만 그거 뭐 그쪽이 손해보는 거 중국이 아니냐 더 얘기를 손해다. 했는데 네. 중국이 뭐 오랫동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서 양회에서부터 재정 적자 올해 뭐 4%까지 제일 높여놓고 미리 대비를 한 그런 그 측면이 있다는 관측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위협 압박이 우리하고 거래하는 올바른 방식 아니다.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하자는 겁니다. 조금 좀 미국이 좀 애가 타는 모습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면 누가 뭐 이익을 본다 없이 둘 다 손해다. 치킨 그렇죠. 게임이다. 뭐 이런 분석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쨌든 움직이지 않고 지금은 팽팽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인데 일단 미중 간 정상 교역이 이미 깨진 상황이다. 이런 진단도 나오는군요.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145%, 네. 중국은 125%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건 무역 관세라고 그렇죠. 이건 볼 수 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홍콩 중문대 관계자 얘기가 60%가 넘어가면 그게 마지노선인데 네. 500%가 되건 뭐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상태면은 60%가 디커플링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 사람 진단입니다. 60%가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중국 유럽 국제 비즈니스 스쿨 경제학 교수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중국하고 미국 간의 정상적인 상품 교역은 붕괴된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125대 145는 이미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됐다 이거네요.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CNN도 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관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비관세 장벽도 그렇고 또 다른 정치 뭐 이런 쪽에 뭐 심지어는 뭐 군사적인 뭐 그런 것까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이 크다는 겁니다. 네. 뭐 환율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네. 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뭐 계속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면 단호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CNN은 이런 그 중국적 입장하고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꺼내들 수 있는 비관세 부분의 맞불 카드 같은 게 이를테면 펜타닐 협력 중단이라든가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그다음에 법률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하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 수익에 대한 중국 지재권 조사 같은 것도 카드로 주고 있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문화적으로도 헐리우드 영화 수입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건 이미 좀 나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유학 자재령 같은 것도 중국 네. 쪽에서 이미 내렸죠. 그렇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46%라는 만만치 않은 정말 초고율 상호관세를 맞은 베트남, 미국 요구에 응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인데요. 지금 베트남은 46% 그야말로 이제 가장 크게 두드려 맞았죠. 네. 물론 이제 90일간 유예돼서 10%만 적용을 받는데, 그래서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해서 베트남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뭐가 불만인가 하면은 중국이 베트남에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택갈이라 그래가지고 그 오해로 그러니까 네. 네, 들어온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꿔가지고 네. 이제 보내는 그런 불법 환적, 이거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하니까 베트남이 알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걸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긴급 회동을 했고 뭐 2주 안에 뭐 불법 환정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을 단속하겠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네요. 이른바 네. 그 택갈이라고 이제 네. 그런 걸 뭐 단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죠. 베트남 총리가 워싱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무역 대표 만나서 이제 무역 협상도 이제 하기로 이제 했고요. 그러면서 이 불법 환정 문제 이거에 대한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계속 백악관 쪽에서는 단속하라고 하니까 이제 베트남이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나바로 고문도 베트남을 환적 장소로 이용한다 분명하게 좀 지적을 했네요. 그렇죠. 네. 베트남이 지금 뭐 미국에 엄청나게 무역 흑자를 내고 있죠. 그런 부분에 그 안에 중국산 환적 상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백악관 쪽 판단입니다. 네. 자, 베트남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반도체 등의 이중용도 품목, 이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이것도 좀 하겠다. 또 민간 품목이 베트남 거쳐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것도 통제하겠다. 네.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로이터 보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다 하는 조건으로 지금 45%인데 상호관세율이 이거를 한 22%나 한 더 반 좋으면 정도. 뭐 더 낮춰주기를 희망하는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태국도 지금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태국도 36% 상호관세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피하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산지 증명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자기들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중국이 태국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걸 이제 견제하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원산지 표시 감시 대상이 한 49개 품목인데 그거를 한 10개 이상 더 늘리는 걸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주 안에 부총리가 이제 미국에 가는데 보따리가 무겁다는 겁니다. 보잉기 같은 거, 미국산 LNG 구매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지금 가는 모양입니다.
90일간 관세 유예를 상호 관세 유예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빨리 이렇게 좀 속도를 내서 네. 미국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좀 봐라 뭐 이런 걸 텐데 어쨌든 각국의 움직임이 좀 바쁘게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얘기 좀 해볼까요? 일본 여당이 트럼프 관세로 인한 국민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이 지원금 지급 이외에도 소비세 감세 좀 감해주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요. 일본 언론들이 지난 금요일에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집권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이런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거로 보고 지금 이제 1인당 무슨 뭐 우리 돈으로 많게는 뭐 30만 원, 50만 원 현금도 지급하는 것도 뭐 고려를 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소비세 인하 문제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입헌 민주당 제1야당인데 지금 이시바 상품 스캔들 정치 공세가 심했죠. 일단 접어두고 지금 국난이다.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야 간의 어떤 이런 게 좀 목소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맞추겠다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소비세가 올라가서 일본은 한 10%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1989년에 처음 도입돼서 여기에 뭐 저항이 많았죠. 가지고 33%로 시작해서 지금 10%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일본 국가 세수의 한 최대 30%니까 만만치 않은 수입원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제 사회보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1인당 뭐 5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 현금 지급하는 방안도 지금 있는데 그거보다는 기업의 임금 인상이라든가 설비 투자를 더 하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견해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와중에 관세 특사로 불리는 류세이 경제재생상이 있는데 관방장관하고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 이런 소식 전해집니다. 네, 이번 주에 갈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은 현재 시간 목요일쯤에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이제 무역 대표 만날 거로 이제 NHK에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가면은 뭐 구체적인 협의보다 앞으로 어떤 걸 논의합시다 이렇게 그런 의제를 서로 정할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왜냐하면 그 NHK 보도는요 일본 정부가 아직도 트럼프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고 우리가 먼저 총대를 매지 말자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이런 분야도 좀 포괄적으로 협의하자 이런 얘기들은 좀 오고 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네. 특히 트럼프가 그 방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트럼프가 보통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신경 쓰는 엔 환율 문제도 우리가 먼저 얘기를 꺼내가지고 좀 그것도 필요하면 협의합시다 하는 식의 그런 얘기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목소리까지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온다는 게 그 로이터 보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이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갈 것이고 어디에서 어디쯤에서 좀 이게 마무리가 그래도 되는 국면으로 갈까 이 부분이 상당한 관심사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속내가 중국과의 빅딜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누구 분석입니까? 이게 트럼프 일기 때 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그 무역 담당 선임 국장하고 이제 대통령 특보를 지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케이트 칼루스케비치라는 사람인데 일기 때. 네. 네. 이 사람이 그 워싱턴 내에서 그 기자들 여기는 이제 한국 특파원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하고 거대한 합의를 도출한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고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내심은 관세보다도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도 그렇게 막 두들기고 해가지고 결국 그 1차 무역 합의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미국산 그 농산물을 2천억 달러어치 사기로 했는데 네. 그 코로나 때문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이제 그런 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화 안 하고 있고 이런 네.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내심 놀랐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예, 그런 네. 관측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건 이제 우리 특파원이 아마 질문을 한 모양인데 그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한국이 이렇게 지금까지 대응한 거는 자기가 볼 때는 상당히 사려 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가 일본에 한 것처럼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또 조언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뭐 자동차는 좀 면제될 가능성이 낮다. 자기가 볼 때는 그건 네.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내다봤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일부 상원 의원이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도록 SEC에 공식 요구했다. 이거 뭐 주식 관련된 얘기일까요? 어떤 거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그 유예하기 전에 네. 뭐 해가지고 지금이 사기 좋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말썽이 났죠. 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그 민주당 상원의원 포함한 민주당 의원 그 상원의원 6명이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거 분명히 문제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 측근 참모가 그 대통령이 이렇게 뭐 자기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내 주변에 억만장자 몇 친구들 돈 좀 벌었을 걸 이런 얘기를 한 영상까지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조사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올렸는데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도 이걸 보고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버티자 뭐 이런 그 어떤 동인이 된 거 아닌가 하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서 내부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영국 의회가 자국 내 마지막 제철 용광로 폐쇄를 발표한 중국의 이 브리티시 중국 소유입니다. 브리티시 스틸에 대해서 긴급 운영 통제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긴급 의결했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 배경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브리티시 스틸, 영국 제철이죠. 네. 이게 마거렛 대처 시절인 1988년에 민영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뭐 계속 경영난, 뭐 합병, 뭐 불알매각, 재합병 이렇다가 이제 2020년에 중국 징해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이게 뭐 이제 막상 손해가 많이 나니까 그 중국 쪽에서 그 용광로가 이제 2개가 있는데요. 네. 그거 폐쇄하겠다. 6월에 오는 6월에까지 이제 노조하고 협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영국이 정부하고 의회가 개입을 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이게 지금 부활절 휴회 중인데 긴급 그 의회 소집해서 이 정부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입법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이익 때문에 하니까 이제 그 용광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가동하게 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마지막 그 용광로 이제 제철 용광로 2개인데 이게 네. 이제 폐쇄가 되면은 영국이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제철 능력을 못 갖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국가 안보 문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이제 의회도 이걸 승인을 한 겁니다. 네. 요거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영국 그 통상산업장관이 이거는 어떤 개인 업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영국의 그 산업화라든가 안보 문제다. 그래서 입법으로 제철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거 국유화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그럴 옵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칫 중국이 소유한 영국 제철소를 영국 정부가 국유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까지 시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굉장히 또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반응은 없는데 좀 네.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2차 대전 후에 베를린처럼 우크라이나를 분할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배경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게 영국 더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그래요?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좀 네.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본인은 좀 해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베를린이 이렇게 분리가 됐죠. 아주 동서로 분리가 되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이 사람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완충지대 만들고 하자는 건데 이게 뭐 당장 뭐 지금 뭐 러시아도 발끈하고 특히 젤렌스키는 말도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그 점령지가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다. 정전 협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그 평화 유지군주둔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군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조금 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켈로그 제안이 여러 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그렇죠. 좀 이어지는 맞습니다. 모양입니다. 네. 다음 내용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요. 지금
모든 것들이 좀 관세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봤었는데 이 뉴스가 약간 뒤로 좀 빠진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주말에 네. 워싱턴에서 그 양쪽이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뭐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요구사항이 좀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히토류 개발권을 하다가 이제는 뭐 모든 금속 개발권, 거기다가 또 더해서 그 우크라이나 통과하는 러시아 송유관도 미국이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강도 짓이다. 가지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인데 이제 곧 그 워싱턴에서 그게 있죠. 그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그 연차 총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오면 협의를 계속 할 모양인데 지금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좀 지지부진하고 뭔가 힘든 부분이 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그린란드를 방문해서 이것도 좀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미군 사령관이 소신 발언을 했는데 전격 해임됐습니까? 이 이유가 맞아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벤스가 그때 가가지고선 네. 그 덴마크 이제 그린란드가 덴마크 자치령이죠.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보 문제 제대로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그 현지 그 기지사령관 대령인데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네. 그 자기들 그 이제 벤스가 다녀간 후에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건 내 방침과 다르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아니 어떻게 부통령이 바라는 걸 이렇게 현지 사령관, 미군 사령관이 그래가지고 전격 해임시켰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조금 좀 평지 분파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린란드 편입에 트럼프 행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하고 현지 주민 회유에도 나섰다. 이런 보도는 또 계속 나와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뭐 정 안 되면 군사적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가 네. 안 되겠다 싶었든지 지금 보면은 그 회유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그래서 현지 5만 한 7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1인당 한 $10,000 정도 주고 그 돈은 그린란드에 히토리가 많으니까 그거 개발해서 그걸로 하자는 식으로 지침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가 그 한 알래스카하고 한 4,000km 떨어져 있는데 이제 같은 원주민 뿌리라는 것도 강조를 해라. 그리고 또 2차 대전 때 나치가 점령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줬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억압해서 안 되니까 회유하는 쪽으로 좀 돌아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 그 네네. 그린란드가 선거 끝나고 나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네. 새 정부 총리가 꿈꾸지 마라 거듭 손을 그었거든요. 그래도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지금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내용까지 가볼까요? 네. 네. 오픈 AI 최신 모델 안정성 테스트가 좀 느슨해진다고요? 이 보도가 있네요.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내부자가 이제 폭로한 건데요. 네. 신제품이 나오면은 안정성 테스트를 그동안에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경영진에서 빨리 며칠 안에 끝내라 이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내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AI 신제품은 갈수록 능력이 그 무서워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안 된다 좀 폭로하고 하는데 경쟁이 심해지니까 아마 조금 좀 경영진들이 좀 마음이 초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정말 주말 사이에도 참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선재기 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